안녕하세요. 6시가 돼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 시간인데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NC소프트에서 프로젝트 TL에서 시니어 VFX를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2001년부터 업계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7년 차가 됐네요, 벌써. 중간에 치킨집을 몇 번, 10번 했는데 그래도 잘 견딘 것 같습니다. 몇 년까지 견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NC소프트는 이제 21년 차가 됐고요. 어느새 3,000명이 넘었더라고요. 제가 판교에 왔을 때 1,500명이었는데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 너네는 리니지밖에 없냐라는 말 되게 많이 듣는데 이게 참 저희도 안타까워요. 개발자들이 새로운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절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 판단하시는 분들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요. 너네는 5년 만들었는데도 못 나오냐라고 하는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최대한 좋은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 목표가 있어요. 개발자들도 그렇고 결정권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디게 나오는 것이 있고 그래도 나왔을 때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이 소프트는 MMORPG로 이제 많이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는데 주로 캐주얼 게임 같은 거는 외부 업체를 통해서 심사를 많이 받기도 하고요. 많이 탈락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정치적인 면이라 많이 얘기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영상을 이제 공개된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이 굉장히 기네요. 저희가 그 이펙트를 만듦에 있어서 이제 프로젝트 TL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리얼리티랑 판타지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 세상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리얼리티고 어떤 게 판타지인지 사실 저희도 구분을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리얼하게 한다는 건 무엇일까? 마법을 리얼하게 풀면 그게 판타지인지 리얼리티인지 항상 그런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기조를 잡고 들어가는데요. 저희는 리얼리티나 판타지를 우선시한다기보다는 일단 고려해야 될 사항을 먼저 고민하고 들어갑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펙트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누가 날 공격했는지, 내가 맞았나? 아니면 내가 때렸나? 그리고 어디서 이게 날라왔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다중 전투를 저희가 되게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비전 영상을 만들 때 거기 계셨던 이펙터 분들이 안타깝게도 좀 다른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다중 전투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항상 저희는 모든 고민을 할 때 이것이 100명 있을 때, 그다음에 1000명 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그런 부분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결정권자를 만나는 게 참 어려워요. 그걸 이해해 줘야 됩니다. 왜 이 이펙트가 수많은 파티클을 뿌리지 못하였는지, 왜 그렇게 많은 리소스가 투하되지 않는지, 그런 부분을 이해해 줄 수 있고 그 결정권자를 이해시키는 것이 저희의 또 숙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리얼리티를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생동감 있는 월드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고 계신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레벨 인바이러먼트 컴포넌트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TA 분들도 있고 엔진 프로그래머들하고 FX하고 모여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FX가 관여를 하는 부분이 사실 적어요. 저희 쪽에서는. 윈드 디렉셔널 컴포넌트도 다 제공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언리얼에서 포스필드를 넣어가지고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월드 포지션으로 객체를 흔들리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선라이트 쪽에 투자를 해서 데일라이트를 얼마나 더 강조할 것인가, 그다음에 헤이트 포그나 어토메스픽 포그를 이용해서 원경도 가리면서 분위기 연출을 해내야 돼요. 사실 저희가 이 환경을 보면 안개가 없는 날이 더 좋죠. 요즘 미세먼지도 심한데, 결국에는 그런 이 뭉뚱그려지는 원경 처리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발생을 해요. 포그 처리는 최적화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TOD라고 모든 게임에 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밤이 되고 낮이 되는 기능들은 많이 구현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근데 TOD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어요. 지금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TOD를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플러그인들이 테스트되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효율적이고 표현하기 쉬운 쪽으로 플러그인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그게 알맞지 않으면 자체 개발을 할 생각입니다.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래서 영상에 그 TOD 부분이 좀 나오는데,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이 밤낮의 구분을 아주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하겠다. 하늘에도 투자하고 선라이트도 구분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컨디션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상태는 저거보다 더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UDN에도 있고 여러 구글에도 많이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투자하는 부분은 이제 저 레벨 시퀀서 쪽에 엄청난 액터들이 들어가요. 저 일부분인데 저거에 한 20배 정도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팩터가. 그 밤낮만 구분하고 시간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 날씨, 비가 오는 하늘, 맑은 저녁, 비가 오는 저녁에 모두 다 대응할 수 있는 데일리라이트 컴포넌트를 다 넣은 겁니다.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레벨 블루프린트에서 이제 로딩을 하게 됩니다. 저 TOD 시퀀스를. 이제 그리고 좀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야 니네 TL 어떻게 이펙트 만들었냐, 니네 리소스가 어때라고 되게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엄청나게 나이아가라 같은 대단히 하이엔드한 지금 기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20이 넘어가기 전에 그걸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차세대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차세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예전에는 언리얼만 써도 차세대가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많은 프로덕트들이 언리얼을 쓰게 되면서 이 아티스트들에 대한 그런 역량 자체가 차세대를 구분하고 그렇지 않는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기적으로 행동해요. 다른 팀 FX 유저들하고도 많이 호흡하고 그 시네마틱 분들하고도 굉장히 유기적으로 행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원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베이스가 돼야 나중에 대단위 전투도 해결해야 되고, 저희가 아티스트지만 엔지니어로서 게임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근원적인 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게임이 결국 무거워서 침몰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져야 하는가? 신호, 기호, 그리고 누가, 무엇을, 어디서, 이 기본 베이스를 해결하지 않으면 FX 아무리 만들어도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펙트를 만드실 때 발사체를 하나 만든다고 했을 때 가치를 어디다 두어야 될 것이냐. 아처가 발사체를 쐈어요. 그러면 가루도 스파클도 날려야 되고 메인 스트럭처도 있어야 되고 그걸 꾸며주는 휠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컨펌이 납니다. 이걸 다 붙여서 내면. 근데 실제 게임상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발사체를 모두가 똑같이 쓰면 누가 뭘 하는지 어디서 날아가는지 구분이 잘 안 갈 때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기조를 잡냐면 아처가 가져야 될 것, 어쌔신이 가져야 될 것, 위자드가 가져야 될 것을 최적화해서 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합쳐지는 거죠. 많은 사람이 싸웠을 때. 이 기조를 잘 이해해주지 않아요. 사실 맞습니다. 이거 컨펌 잘 안 나요. 그래서 FX 디자이너들은 유연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컨펌은 컨펌 잘 받고 게임이 돌아가야 되니까 우선. 그리고 이게 유기적으로 맞물리지 않으면 굉장히 피곤해지고 욕을 많이 먹죠. 그래서 저희는 부단히 이런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해요. 결정권자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에 프로젝트가 끝나게 됐을 때 제가 블레이드 앤 소울 초창기 개발자인데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컨펌이 안 나는 거예요. 그 AD 분이 엄청 대단하신 분이라 원하시는 게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해시키면서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블레이드 앤 소울이 근 7년간 다른 그 격투 이펙트에서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어디로 잡는가, 프라이어티를 어디로 잡는가를 자기가 잡고 이해시켜야 아마 앞으로
치킨을 안 튀기시고 오랫동안 회사 업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뭔가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예쁜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저기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 일례로 들자면 갓오브워 보시면 갓오브워 많이 해보셨죠. 거기 나오는 굉장히 많은 형형색색의 스파클들이 좀 이상하게 움직이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되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데 언리얼에서는 이제 벡터 필드라는 GPU 파티클 시스템 기반 벡터 필드를 차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벡터 필드를 생성하기 위해서 여러 툴들이 그걸 지원하기 시작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초창기에는 없었는데 블렌더 3D는 공짜입니다. 그건 공짜고 마야는 좀 비싸죠. 후디니도 비쌉니다. 한 카피에 1,000만 원이에요. 한 명이 1,000만 원 내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맥스는 외부 플러그인을 통해서 뽑아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꼭 검색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3D Max를 통하면은 약간 사용자한테 자유도를 줄 수 있는 플러그인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개인이 러시아 사람인가 만드는 사람인데 그분이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것도 공짜입니다. 그래서 저 블렌더 3D를 설치하시고 그 FGA 툴 이거는 그 UDN에 그 커뮤니티에 가시면 어떤 사람이 이걸 또 올려놨어요. 블렌더에서 만든 포스필드를 언리얼로 포팅 시킬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치 방법을 주의하실 점을 좀 알려드릴게요. 블렌더 3D를 설치하시면 여기 그 애드온 폴더가 생기거든요. 애드온 폴더에다가 그 개인이 만든 커뮤니티에서 다운받으신 그 플러그인을 여기 그 애드온 폴더에다 폴더 자체로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따 보여드릴게요. 블렌더를 설치하시면 그 프리퍼런스에 들어가셔가지고 파일의 프리퍼런스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검색을 하셔야 돼요. 애드온에다가 내가 FGA 이 플러그인을 검색하겠다. 그래서 블렌더를 실행시키면 요 끝에 탭이 생겨요. 파티클 시뮬레이션이라는 탭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게 있어야 그 이 벡터 공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걸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주의하셔야 될 게 또 만들면 메뉴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 블렌더를 잘 못 쓰는데 여기에 그 포스필드 요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 스트렝스도 잡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노이즈도 좀 줄 수 있고 모양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필드가 들어가면 그걸 시연할 수 있는 파티클이 또 생성이 돼요. 여기 파티클 탭 이건 잘 안 보여요. 여기서 이제 파티클의 라이프도 좀 만져줘야 되고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다 쓰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필드를 통해서 이걸 만들어내야 돼요. 이 동작은 언리얼에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나야가라에서는 된 것 같아요. 나야가라 보니까 엄청 행복했어요. 제가 그걸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거기서 다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은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제가 좀 젊을 때 나왔으면 되게 행복한 시절을 보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포스필드를 이제 생성을 하시면요. 이제 그 포스필드에서 만든 FGA 파일을 파티클을 로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GPU 파티클을 이용해서 벡터 필드를 꼽아서 그 갓오브워 같은 정도 수준은 금방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얘인데요. 이거 오른쪽 거는 이제 볼텍스라고 회오리 포스필드로 뽑은 거고요. 왼쪽 거는 터뷸런스라고 약간 이 정형화되지 않은 캐스케이드에서 못 만들어냅니다. 근데 벡터 필드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약점이 있죠. 저거 무거워요. 왜냐하면 개체 수가 10,000개, 20,000개 되면 엄청 예쁘게 나오고요. 최소 1,000개 이상은 써야 저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도 이해시켜줘야 되죠.
이걸 왜 많이 쓸 수 없는가? 왜 2만 개 못 쓰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어찌저찌 해서 이 정도가 한계입니다라고 프로그래머하고 타협도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효과는 좋죠. 갓오버도 1000개, 2000개는 안 나와요. 한 500개 정도 뿌리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저 떨어지는 프랙처들이 보이실 거예요. 한번 더 볼게요. 저 프랙처들이 저게 물리가 아닙니다. 실시간 물리가 아니에요. 저 프랙처는 항상 저렇게 예쁘게 떨어져요. 왜 그랬을까요? 무겁기 때문이에요. 실시간 연산은 항상 무거워요. 피직스 X는 엄청 무거운 개체입니다. 그래서 요 전 타임에 홍상범 님이 발표해 주신 띵소프트의 홍상범 님이 발표해 주신 피직스는 사실 마구 저희 입장에서는 마구 쓸 수가 없고 엄청 쓰고 싶지만 되게 굉장히 피직스 X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걸 굳이 넣고 싶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예쁘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또 찾아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레이파이어라고 389달러짜리가 있어요. 자꾸 돈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게 다 예산에 잡혀서 그 기업의 어떤 그런 니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당 389달러예요. 근데 싸죠. 1000만 원보다 싸잖아요. 40만 원이면 사니까. 그래서 레이파이어로 3D 맥스에서 파티클 플로우도 추가해서 시뮬레이션을 이루어냅니다. 프랙처도 다 깨져요. 레이파이어에서. 그리고 프랙처 시뮬레이션 하고 이걸 스냅샷으로 찍어야 돼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왜 이 과정이 필요한지. 맥스에서 스냅샷 기능이 있습니다. 맥스 스냅샷 기능이 뭔지 다 아실 거예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 해당 씬에서 스냅샷을 누르면 거기에 해당되어 있는 개체들이 다 카피됩니다. 돌 같은 것들이 그 순간의 프레임에 다 카피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언리얼 4에는 플립북 시퀀스라는 함수가 있어요. 메터리얼 함수가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것을 캐스케이드에서 임포트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맥스에서 암만 돌아가봤자 저희가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또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그 띵소프트에서는 리지드 바디라고 실제로 개발을 하셨더라고요. 이 기능을 다 넣은 거예요. 그 툴에. 굉장히 고생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당장 써야 되니까 당장 보여드려야 돼요. 우리도 이런 게 필요하다. 우리도 개발을 하든가 이걸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시네마틱에서는 후디니까지 쓰고 있어요. 거의 돈이 많은 조직이기 때문에. 스냅샷은 이거예요. 이 보시면 왼쪽에 이 기괴한 물체가 있죠. 이거 보시면 알 거예요. 이거 프레임별로 다 따는 거예요. 이 개체들로. 어떤 씬의 조각들이 10조각이 나왔으면 한 프레임에 그 10조각이 한 오브젝트로 존재하게 되면서 100개든 50개든 찍어버리는 거예요. 다다다다다 찍혔죠. 그래서 이거를 매터리얼에 그 함수를 불러와요. 시퀀스 굉장히 간단해요. 파라메탈 여기다 꼽은 이유는 내 마음대로 속도를 조절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캐스케이드에다 이제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게 캐스케이드에서 넘긴 겁니다. 이쪽 보시면 이렇게 만드시면 또 컨펌이 안 나요. 이게 뭐야? 그냥 깨지는데 그러는데 그래서 이펙터들은 이제 이런 게 필요하겠죠. 이래서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좋죠. 사주세요. 그래서 저 나라 같은 작은 것들은 스태틱 메쉬 파티클이에요. 굉장히 가벼워요. 스태틱 메쉬가 훨씬 가벼워요. 왜 이런 불편한 작업을 하냐면 이게 싸기 때문입니다. 실시간 연동은 언제나 무거워요.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실시간으로 클로싱하고 하는 거 전부 다 무거워요. 아까 클로스도 굉장히 잘 보여주셨는데 모바일에서는 매직 스프링이라는 스크립트를 아실 거예요. 매직 스크립트도
이 천을 휘날리는 기능이 있거든요. 거기다 키를 다 빼는 거예요. 물리 키를 다 넣어서 뭐죠? 그 루핑 시켜가지고 간단하게 클로스를 속이는 거죠. 이펙터들은 사용자를 속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속이지 않으면 무거우니까요.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시연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혹시나 이거 다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재미없을 수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블렌더를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블렌더는 아까 금방 지나가서 이게 블렌더 설치하시고요. 여기 블렌더 설치한 데 가시면 여기 스크립트 폴더 있거든요. 여기 애드온즈라고 있어요. 여기에 FGA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아까 그 링크는 UDN에서 FGA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혹시 안 나오시면 에픽에다 문의하시면 바로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블렌더를 설치하시고요. 이거 뭐 카메라는 다 지우시면 됩니다. 저도 모르는 것들이에요. 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프리퍼런스에 유저 프리퍼런스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누르시고 또 바로 안 나와요. 이렇게 들어가셔서 심지어 검색까지 해야 나옵니다. 여기 FJ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여기 파티클 시뮬레이션 탭이 떠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하시고 그래비티가 있으면 밑으로 다 파티클이 떨어지기 때문에 통상 이 벡터 필드 만드실 때는 다 끄거든요. 그리고 여기 레졸루션이 있는데 벡터 필드는 공간 자체가 박스로 나와요. 그 공간을 16단계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이게 많아질수록 무거워질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막 무거워지는 상황이 와요. 계산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시고 이렇게 하면 바로 생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여기 이렇게 또 숨어 있어요. 되게 불편한 툴인데 공짜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필드가 생겼고 여기 포스 필드에 여기 종류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설정한 게 아니라 이 공간에서 Shift A를 누르시면 포스 필드가 나와요. 그래서 볼텍스 하시고 여기 요 안에 있거든요. 요거예요, 요거. 얘가 파티클 시뮬레이터고. 이렇게 선택하시고 스트렝스를 5 정도 주시고요. 뭐 노이즈도 주시고. 그럼 이게 약간 도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잘 안 보이죠. 그러면 파티클 다시 선택하시고 요 반짝이들 눌러셔서 라이프도 좀 많이 주시고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도 있거든요. 여기서 벨로시티 값을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그래도 잘 안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이 포스필드가 이제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시면 이런 포스필드가 나와요. 이거 그냥 익스포트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언리얼 4 어디 있죠? 이거 잘 안 깔렸나 봐요. 익스포트 하시면 여기 언리얼 4 쪽이 나오거든요. FGA가. 그래서 익스포트 하시면 이렇게 FGA 파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엔진에다 임포트 하시면 이렇게 볼텍스 하나 익스포트 하시고 터뷸런스도 하나 익스포트 하시고 파티클
이렇게 해볼까요? 이제 좀 보이시죠? 이게 그 보텍스가 적용된 파티클이에요. GPU로 넘기시고 여기 벡터 필드 모듈을 추가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추가하셔서 여기다 보텍스 하나 꼽아 주시고 관련 팩터를, 이게 좀 중요한데 이 수치가 조금 작아야 돼요. 그래야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뷰의 벡터 필드를 보시면 요게 그 벡터 필드예요. 아까 그 이제 애니메이션 되는 건 잘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얘는 그 수치만 갖고 있기 때문에 요게 좀 작아야 그 파티클마다 영향력을 미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커져 버리면 이게 원하는 모양이 잘 안 나와요. 입자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단위 영역단 밀도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벡터 필드 구간을 줄이는 겁니다. 요게 하나 팁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잘 보일 거예요. 아무것도 안 건드렸어요. 기본으로만 해도 이 정도 나와요. 그리고 여기 세부 옵션들이 있는데 요 타일링은 벡터 필드를 벗어나도, 요 라인에서 벡터 필드 공간을 벗어나도 그쪽으로 전부 다 타일링 쳐가지고 영향을, 포스를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꼭 켜주시면 좋고요. 안 켜주시면 결과값이 약간 다를 거예요. 그래서 요건 이제 벡터 필드의 로테이션이 적용된 상태예요. 여기 벡터 필드 보시면 로테이트 있거든요. 수치가 조금 단순하긴 한데 이 부분이 들어가면 가도 부호 정도는 뭐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로테이션을 주면 약간 더 프랙탈한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에 보시면 굉장히 모양이 다채롭죠. 그것은 블렌더로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툴이 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벡터 필드를 뽑느냐가 사실 하나의 관건이고, 캐스케이드에서는 사실 많이 해줄 건 없어요. 그래서 벡터 필드를 잘 뽑아내는 게 기술인데, 그런 부분들은 뭐 유료 툴도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비싼 툴도 있지만 블렌더나 3드 맥스의 스크립트를 찾아서 연구하시면 아주 유사한 효과를 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레이파이어는 설명을 해드리면, 요게 하나의 어떤 그 시뮬레이션인데, 이거 언리얼에서 이 느낌은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져오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태틱 메시를 전부 다 임포팅 한 거예요. 어휴, 엔진을 꺼버렸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레이파이어로 미리 해놨습니다. 그죠? 레이파이어로 이제 관련 키들을 다 준 거예요. 그러면 이게 프레임당 메시들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1번 프레임, 2번 프레임. 이쪽 가볼까요? 이쪽에 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그 모양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익스포트 하실 때 언리얼에서 제공하는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까먹었어요. 플러그인 아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언리얼에서 버텍스 애니메이션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그 애니메이션 스크립트를 하나 띄우시면 이 부분을 전부 다 포팅 하실 수가 있어요. 한 번에 잡고 뭐 순서대로 이렇게 잡으시고 그 버텍스 애니메이션 툴을 쓰시면 스크립트를 쓰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게 어디 존재하냐면요. 이거 왜 실행이 안 되지? 그 UDN의 엔진 피처에 가시면 버텍스 애니메이션 그 스크립트가 바로 보이세요. 그 위치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를 맥스 스크립트에 넣으시고 그 스크립트를 통해서 이 메쉬를 뽑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플립북 매터리얼을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이 펑션만 있다면 어떤 메쉬든 애니메이션 시킬 수가 있어요. 그걸 다 맥스에서 추출해서. 그래서 여기에 프레임 60프레임 썼거든요. 제가 60프레임 썼고 그 다음에 여기 파라메타에서 파라메타를 굳이 넣은 이유는 여기 애니메이션 1에서 0에서 1까지 이제 다이나믹 파라메터로 관리를 하겠다는 건데 여기 파라메타 보시면 0번호 여기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구간을 해당 라이프를 3초로 설정하고 다이나믹 구간에서 0.3 30%일 때까지 이 동작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올리면 더 길게 동작을 안 할 거예요. 예. 동작이 안 하는 구간이 길어지고 나머지 구간이 빨라지죠. 그래서 그걸 다이나믹하게 조절해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시츄에이션을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1초까지 0에서 1까지 이 100%까지 60프레임을 뿌려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컨펌을 받기 위해서 스태틱 메쉬를 하나씩 넣어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이들 이제 궁금해하세요. TLN 이펙트를 어떻게 만드는가. 그래서 사실 저희가 엄청나게 특별한 기능이나 피처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고려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그래 그럼 너는 뭘 잘해서 발표를 하는 건데 라고 하시면 그간에 쌓아온 이 실패 경험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걸 내었을 때 이 프레임에 얼마나 과부하를 주고 요즘 굉장히 많이 듣는 말이 드라우콜이라는 말들을 많이 쓰실 거예요. 모바일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실 텐데 드라우콜이 이제 저희한테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은 점점 이 요구치가 높아가면서 파티클을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드라우콜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투명한 개체가 여러 개 겹쳐 있을 때 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단상부터 저기까지 투명한 개체를 일렬로 100개를 놨어요. 근데 카메라가 저쪽에 있으면 한 번만 그리면 되거든요. 근데 카메라가 저쪽에 있으면 100번을 그려야 돼요. 그게 바로 드라우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이해를 시켜야 돼요. 프로그래머들은 계속 드라우콜 얘기할 거고 왜 프레임 떨어져? 이펙트 가볍게 안 만들 거야? 가볍게 다 지우면 날라오죠 이제. 이게 뭐 하는 거냐. 치킨 튀길래?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경험에서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많이 경험해 보셔야 돼요. 언제 프레임이 떨어지는가? 그게 바로 기술이고
NC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실패할 수 있게 해줘요. 프로젝트 TL은 실패를 할 수 있게 용인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잘 나올 거라고 믿는 결정권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자랑하고 싶어요. 제가 기존 팀에서 너무 괴로웠는데 팀을 옮겼거든요. 그런 결정권자를 만나고 이해시켜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이해시키려면 많이 보셔야 돼요. 정말 인터넷에 정보가 많아요. 저도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뒤지니까 나오더라고요. 이미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언열 서밋을 계기로 제가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실패를 많이 해보시고 악조건을 많이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프로그래머와 제가 소개할 때 저는 엔지니어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엔지니어들은 왠지 영어도 잘할 것 같고 뭔가 코딩도 할 줄 알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디자이너의 가치를 올려줄 겁니다. 야, 너네 뭘로 만들었냐는 사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세요.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녀석 저렇게 길게 20년 동안 기라성 같은 회사를 다 거쳤어?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경험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적어두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이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정말 많아요. 사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메터럴 액션을 어떻게 쓰는지, 페어런츠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다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게임이 공개되면 그때 아마 다 공개될 것 같아요. 그때도 언리얼 서밋을 할 거고 기회가 되면 제가 나와서 프로젝트 TL을 전부 다 까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 거거든요. 돈을 못 벌면 바로 닭튀기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사지에 몰려 있어요. NC 다닌다고 막 오래 다녔다고 이게 너네 고인물이잖아 그래요. 오래 다니면 너네 고인물이잖아. 좀 그만하지라고 하시는데 저 그럴 때마다 얘기합니다. 원효대사의 해골물은 그 어떤 물보다 달다. 우리가 엄청 고여 있지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를 마셔라. 우리가 다 해결해 준다. 그게 바로 그 오랫동안 다녀서 썩어 있는 물들이 정말 달콤해요. 그래서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좀 공부를 하시면서 썩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정말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여기서 1시간 만에 닦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치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시죠? 없으세요? 오늘도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